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객체 초기화자, 즉 new 표현식 뒤에 중괄호로 프로퍼티를 한 번에 대입하는 문법을 다룹니다. 듀프 명령으로 압축되는 IL 구조와 init, required, with와의 관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 보스 5명을 코드로 만든다고 해보죠. 두 번째와 여섯 번째와 10번째 줄에서 매번 빈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2개씩 대입합니다. 보스 5명의 12줄, 변수 이름이 B1, B2, B3로 반복되고 의도가 흩어지는 패턴이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줄에서 빈 객체가 만들어진 시점에는 name이 널이고 HP가 0이에요. 네 번째 줄에서 name만 채운 사이에도 HP는 여전히 0입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줄 주석처럼 만약 HP 대입에서 예외가 던져지면 리스트에 절반만 채워진 객체가 들어가 버릴 위험이 있죠. 비유로 설명해보죠. 생성자 호출 후 프로퍼티를 연속 대입하는 방식은 카페 카운터에서 한 줄씩 메뉴를 부르는 것과 같아요. 말이 끝날 때마다 점원은 잠깐씩 멈추고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면 주문이 뒤섞입니다. 객체 초기화자는 종이 주문서를 한 장 내미는 것과 같아요. 음료 한 잔에 들어갈 모든 옵션이 적힌 종이를 점원에게 건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종이만 보고 한 번에 만듭니다. 이 그림이 두 방식의 표현 단위 차이를 보여줍니다. 왼쪽은 여러 문장으로 흩어진 생성, 오른쪽은 하나의 표현식으로 묶인 객체 초기화자예요. 단위 자체가 달라요. 객체 초기화자 문법은 이거예요. 여덟 번째 줄, 뉴보스 중괄호, 네임 등호, 고블린 왕, HP 등호 1200으로 한 표현식 안에 생성과 설정이 들어있어요. 11번째 줄처럼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라면 빈 괄호도 생략 가능하고 14번째 줄처럼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와도 결합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객체 초기화자는 new 표현식 뒤에 중괄호로 프로퍼티 필드를 한 번에 대입하는 문법이에요. 호출 가능한 생성자가 끝난 직후 중괄호 안순서대로 각 세터가 호출되고 결과는 하나의 표현식이라 메서드 인자나 링큐 셀렉트, 컬렉션 애드 어디든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객체 초기화자가 마법처럼 한 번에 객체를 만드는 것 같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단순한 2단계 변환이에요. 두 번째 줄에 작성한 코드가 컴파일러에서 5번째에서 8번째 줄처럼 의미적으로 펼쳐집니다. 임시객체의 세타를 호출한 뒤 마지막에 변수에 대입하는 패턴이에요. 실제 IL은 이보다 더 압축됩니다. 4절에서 볼 거예요. 이제 IL 비교를 봅시다. 12번째 줄에 가는 객체 초기화자, 15번째에서 17번째 줄에 나는 전통 방식이에요. 두 코드가 IL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IL 결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반날 팔릴리즈 빌드로 컴파일한 IL을 보시죠. 네 번째 줄에서 new OBJ로 새 플레이어 인스턴스를 만들고 참조를 스택에 푸시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 듀프가 핵심이에요. 스택 맨 위 참조를 복제해 한 번 더 푸시하죠. 일곱 번째 줄에서 셋 밑줄 네임을 콜버트로 호출하고 여덟 번째 줄에서 다시 듀프로 다음 세터형 참조를 복제합니다. 11번째 줄, 팝으로 마지막에 남은 참조를 버려요. 즉 임시 변수가 아니라 IL 평가 스택의 듀프 명령으로 참조를 재사용하는 더 압축된 코드예요. 정리하면 C# 자료들은 객체 초기화자가 임시 지역 변수에 객체를 담은 뒤 세터들을 호출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IL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듀프 명령어로 평가 스택 맨 위 참조를 복제해 매번 지역 변수에서 다시 로드하지 않고 스택에서 직접 재사용해요. 표로 비교하면 객체 초기화자와 전통 방식의 IL은 마지막에 팝이냐 STL락이냐 한 줄만 다르고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즉 객체 초기화자에 대한 IL 차원의 추가 비용은 거의 0이에요. 이 그림이 IL 평가 스택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new OBJ로 참조 푸시, 듀프로 복제, 세터로 소비, 다시 듀프, 세터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이제 실전 패턴을 보죠. 첫 번째는 DTO와 설정 객체예요. 데이터를 담아 어딘가에 전달만 하는 객체는 객체 초기화자의 황금 사용처입니다. X표시 전통 방식은 두 번째 줄에서 빈 리퀘스트를 만들고 일곱 번째 줄에서 샌드 어싱크를 호출하는데 변수 이름이 반복되고 의도가 흩어집니다. 체크 표시 객체 초기화자 방식은 10번째에서 16번째 줄처럼 샌드 어싱크 인자 자리에 직접 객체를 만들면서 채울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요청을 보낸다는 의도가 한 표현식에 모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링큐 프로젝션입니다. 셀렉트 안에서는 거의 강제예요. 람다는 하나의 표현식만 반환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줄, 셀렉트 람다 안에서 보스 뷰모델 객체를 만들면서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줄처럼 디스플레이 네임, HP 레이시오, 이즈보스를 한 번에 채워요. 람다 본문이 한 표현식이라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유니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안의 데이터 클래스예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자체는 U로 만들 수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일반 데이터 클래스에는 객체 초기화자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15번째 줄을 보세요.
웨이브 데이터 객체를 리스트 컬렉션 초기화자 안에 객체 초기화자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컬렉션 초기화자와 객체 초기화자가 함께 쓰이는 흔한 패턴이죠. 네 번째 패턴은 유니티 모노 비헤이비어의 한계예요. 모노 비헤이비어는 뉴로 생성할 수 없으니 객체 초기화자도 직접 사용 불가입니다. 두 번째 줄, 모노 비헤이비어를 뉴로 만들면 컴파일은 되지만 런타임 경고가 납니다. 여덟 번째 줄처럼 이니셜라이즈 메서드를 두고 13번째 줄처럼 add 컴포넌트로 컴포넌트를 추가한 뒤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하는 패턴이 정답이에요. 팁 하나 더 드리면 첫 번째 줄처럼 에너미스폰 인포 스트럭트를 만들고 14번째 줄처럼 객체 초기화자로 채워서 이니셜라이즈 인자로 넘기면 깔끔합니다. 링큐 안에서 객체 초기화자를 쓰면 IL 레벨에서 어떻게 변환되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줄에서 셀렉트 람다 안에 네 번째 줄처럼 객체 초기화자가 들어있어요. 컴파일러가 생성한 람다 메서드의 IL이에요. 두 번째 줄에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한 메서드 이름이 보이고 네 번째 줄에 뉴오비제이와 다섯 번째 줄에 듀프, 여덟 번째 줄의 셋 밑줄 디스플레이 네임 호출은 우리가 봤던 패턴 그대로입니다. 링큐 안에서도 동일한 IL 구조예요. 이제 함정 5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함정은 부분 초기화 객체가 흘러다니는 거예요. 객체 초기화자는 하나의 표현식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X 표시 잘못된 패턴이에요. 두 번째 줄에서 빈 보스를 만들고 세 번째 줄에서 네임만 채운 상태로 네 번째 줄에서 레지스터 to 캐시가 호출됩니다. 캐시는 HP가 0인 객체를 갖게 되고 다섯 번째 줄에서 HP를 1200으로 채워도 캐시는 이미 0으로 등록돼 있어 너무 늦죠. 체크 표시 올바른 패턴은 두 번째 줄처럼 단일 표현식 안에 모든 초기화를 넣는 거예요. 부분 초기화 객체가 외부로 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생성자에서 검증한 값을 객체 초기화자가 덮어쓰는 거예요. 생성자가 유효성 검증을 했더라도 객체 초기화자는 그 뒤에 셋을 호출합니다. 10번째 줄에서 생성자가 커런트를 맥스로 보장하는데 14번째와 15번째 줄을 보세요. new HP 스텝백 뒤에 객체 초기화자로 커런트 999max 50을 또 설정합니다. 16번째 줄 주석처럼 호출 순서가 시터백스 밑줄 커런트 999셋 밑줄 맥스 50 순서예요. 17번째 줄 주석을 보세요. 결과는 커런트 999max 50 커런트가 맥스를 초과한 잘못된 상태가 됩니다. 생성자가 보장한 불변식이 깨진 거죠. 체크 표시 해결은 네 번째 줄처럼 커런트를 프라이빗 셋으로 두거나 다섯 번째 줄처럼 맥스를 이닛으로 두는 거예요. 이닛은 초기화자에서만 셋 가능하고 그 후엔 불변이니까요. 14번째 줄의 데미지 메서드처럼 명시적인 변경 인터페이스를 두면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컬렉션 프로퍼티가 널일 때예요. 객체 초기화자는 새 컬렉션을 만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줄, 아이템스의 기본값이 널이에요. 일곱 번째 줄처럼 아이템스 등호 중괄호 1, 2의 3이라고 적으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납니다. 아이템스가 널인 상태에서 애들을 호출하기 때문이에요. 해결은 두 가지인데 10번째 줄처럼 컬렉션 자체를 새로 만들면서 채우거나 15번째 줄처럼 클래스 측에서 기본 인스턴스를 보장하는 거예요. 17번째 줄처럼 둘 다 정상 작동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같은 프로퍼티 중복 대입이에요. 두 번째 줄, HP가 100과 200으로 두 번 대입됐는데 컴파일러는 경고도 안 합니다. 결과는 HP가 200이에요. 실수로 같은 키를 두 번 쓰면 조용히 마지막 값만 남는 위험이 있죠. 다섯 번째 함정은 유니티 하패스예요. 객체 초기화자 자체에는 추가 비용이 없지만 참조 타입을 맵 프레임 새로 만드는 것 자체가 GC 스파이크의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줄, 업데이트마다 새 객체를 만들면 60fps에서 초당 60번 힛 8당이에요. 아홉 번째 줄처럼 스트럭트로 만들거나 재사용 가능한 필드로 캐싱하면 13번째 줄처럼 값복사만 일어나서 힙 8당이 없습니다.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봅시다. C# 3.0에서 링큐와 함께 도입됐어요. C# 3.0 시점의 한계는 두 번째 줄처럼 getset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줄처럼 외부에서 언제든 변경 가능하니 불변 객체는 만들 수 없었죠. C# 6.0에서 인덱스 초기화자가 추가됐어요. add가 아닌 인덱스를 통해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B4 두 번째 줄의 add 방식은 키 중복 시 예외가 났어요. 애프터 다섯 번째 줄부터 대괄호 키 등호값 형태의 인덱서 초기화로 같은 키는 아홉 번째 줄처럼 마지막 값으로 덮어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C# 9에서 이닛 접근자가 추가됐어요. 객체 초기화자의 가장 큰 도약이에요. 객체 초기화 시점에만 셋을 허용하는 세터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get init으로 선언했어요. 여덟 번째 줄에서 객체 초기화자로 채우는 건 오케이지만 아홉 번째 줄처럼 그 후 변경은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트 7 5번 영상에서 다뤘어요. 이닛은 초기화 전용 접근자라고도 부르는데 객체 초기화자 안에서만 값을 할당할 수 있고 객체가 만들어진 뒤에는 외부 코드에서 다시 대입할 수 없어요. 9번째 줄, 이닛 프로퍼티 2개를 객체 초기화자로 채우는 코드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IL을 보시죠. 5번째와 8번째 줄을 보세요. 콜버트 시그니처에 모드렉 괄호 is external init 한정자가 박혀 있어요. 이게 컴파일러에게 객체 초기화자 안에서만 호출 가능하다는 규칙을 알려주는 마커예요. 자세한 메커니즘은 파트 7 5번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모드렉 is external init은 시그니처 트릭으로 이닛 세터를 객체 초기화자 안에서만 호출 가능하게 만드는 컴파일 타임 검사용 마커예요. 같은 C#9에서 with 표현식도 추가됐어요. 레코드와 함께 도입된 with는 객체 초기화자 문법을 기존 객체의 일부만 바꾼 사본 만들기로 확장합니다. 6번째 줄을 보세요. 디폴트 with 중괄호 프레임 레이트 동호 30으로 기존 게임 세팅스는 그대로 두고 프레임 레이트만 30으로 바꾼 새 객체를 만듭니다. 11번째 줄처럼 일반 클래스에는 with가 불가하고 레코드나 레코드 스트럭트에서만 지원돼요. 마지막으로 C#11에서 required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객체 초기화자의 가장 큰 약점인 필수 프로퍼티 누락 위험을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 줄, 비포 시대에는 네 번째 줄처럼 이닛만 적어두면 사실은 필수인데 강제할 방법이 없었어요. 7번째 줄에서 네임을 누락해도 컴파일이 통과되고 런타임에 네임이 널로 떨어지죠. 9번째 줄, 애프터 C#11에서는 12번째 줄처럼 required 키워드로 컴파일 타임에 강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15번째 줄을 보세요. HP만 채우고 네임을 누락하면 16번째 줄 주석처럼 컴파일 에러 required member name must be set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트 7 6번 영상에서 다뤘어요. 정리하면 required는 필수 멤버 한정자로 프로퍼티나 필드에 붙이며 객체 초기화자에서 반드시 값을 할당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죠.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객체 초기화자는 new 표현식 뒤 중괄호로 프로퍼티를 한 번에 대입하는 문법이라는 점, IL에서 new obj와 dup, 세터를 반복해 임시 변수 없이 압축된다는 점, init과 required와 with와 결합하면 불변 필수, 복사 패턴이 표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유니티 모노 비헤이비어는 사용 불가하고 핫패스에서 매 프레임 새 객체는 GC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타깃 타입 투뉴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